오늘 제가 한중평을 정리를 했는데 형님이 쉴 때 아우가 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또 아실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오늘 쉰 건 아니죠. 네, 쉰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좀 보합권에 있었고 코스닥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고 가려는 듯한 그런 신호를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의 실적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살짝 쉬어가다 보니까 소부장주로 수급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진짜 이제 소부장주 중에서 안 간 종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제가 기회가 되면은 차트를 보겠지만 제가 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 소재가 그나마 가장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언급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두 종목 특히 이제 동진세미캠은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소부장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다행인 게 삼천당 제약에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에 끝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약바이오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도 바닥을 좀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제약주가 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엄청 잘 갔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일부 종목으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축적해 나갈 거라고 보니까 제약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DB하이텍, 레거시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제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주목하는 건 첨단 공정이죠.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굉장히 이제 1나노가 이제 10억분의 1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미세한 그 회로 구간까지도 이제 진입한 첨단 반도체를 달리고 있는데 DB하이텍은 120나노, 140나노 반도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나노, 2나노 얘기 듣다가 140나노 하면은 뭐 저런 것도 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레거시 반도체가 우리 삶에 많이 쓰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이 레거시 공정에서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DB하이텍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반도체주의 순환매가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반도체주는 지금 함부로 매도하기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제가 시황할 때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슈를 올려주시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봤는데 T50 훈련기 미국 시장 진출에 그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살짝 악재기는 하죠. 그래서 아주 빠른 반등은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궁극적으로 그 T50 훈련기 미국 시장에 진출이 안 된 건 뭐 가격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내 전투기 기술이 약해서라든지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자국산 부품을 써라.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강해요. 한 70% 이상은 자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업체가 이제 미국에 들어갔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한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 악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미국의 이제 그 자국 중심주의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우주의 가치가 흔들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F-21기 전투기죠. 전투기를 새롭게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1년에 한 10대까지도 팔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그만큼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형 전투기 체제를 완성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낙폭은 좀 만회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회복되는 구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특징 섹터들 한번 볼게요. 우선 조선기자재, 성광밴드, HD, 현대마린, 엔진. 조선주가 가니까 조선기자재도 같이 달렸는데 일단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주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변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향 엔진 공급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전력기기는 진짜 많이 말씀을 드리네요. 네,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네, 말 그대로 그냥 불을 뿜었습니다. 이게 평시 같으면 제가 급등하는 종목은 좀 비중을 줄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요즘에 가는 종목이 거의 불꽃을 달고 올라가는 흐름이어서 전력기기를 이 위치에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못 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유통주 오늘도 셌습니다.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래서 제가 그 백화점 성장률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백화점 성장률이 원래 성장을 해봤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렇게 성장하면 많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15%.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거니까 지금 백화점주의 상승은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관련해서 편의점주도 매출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류주도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확장시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백화점주는 지금 부담스러운데 편의점이나 의류주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주 중에서 마녀공장과 이치한불 역시 실적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누가 뭐래도 실적 시즌이라는 게 느껴져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움직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로봇주가 오랜만에 좀 올라왔습니다. 로보티즈와 SPG. 제가 로보티즈 한번 설명드렸죠. 네, 저가 로봇. K1 저가 로봇 한 1,000만 원 초중반대 로봇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따가 로봇 관련된 이슈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간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백화점주가 좋고 그 다음에 편의점, 의류 여기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마트까지는 아직 수치적으로 개선이 안 됐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트도 실적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시는 게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6년 들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24년 중순에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실질 민간 소비도 같이 움직입니다. 실질 민간 소비랑 신용카드 사용액은 거의 일치해요. 당연하죠. 네.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가끔 이제 체크카드 쓰시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신용카드 사용액과 소비는 일치하는데 카드 사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카드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겠죠. 명목 성장률이 계속 둔화하다가 2025년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GDP 성장률은 견고하게 좀 유지됐고 얼마 전에 1분기 GDP 나왔죠.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는 회복될 것이다. 근데 4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약간 꺾이긴 했더라고요. 요게 이제 꺾인 상태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반등할지 요 부분들은 또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통주, 화장품주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내수에 대한 경기 확인은 꾸준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어디로 향할지를 또 보시는 것도 또 투자에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국내외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삼성전자 5월 총파업 예고. 제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삼성전자 파업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족분 한 분께서 삼성전자 파업의 영향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어제 뉴스를 보고 5월 총파업까지 무조건 하겠다라고 밝히는 거 보면 삼성전자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파업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뀐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주말 동안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도 한번 볼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요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밀린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흔들 정도까지는 아니다. 주가에 영향은 좀 주더라도.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는 계속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딥시크 AI 모델 V4가 공개가 됐습니다. 딥시크, 다들 아시죠? 네, 중국에서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엄청난 성능의 AI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 V4가 이제 공개됐으니까 성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게 B200, 그러니까 블랙웰이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그 다음에 HBM3나 HBM3E가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첨단 반도체 수출이 중국으로는 거의 막혀 있잖아요. 특히 ASML의 노광 장비. 엄청 중요한 건데 요게 이제 중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ASML의 노광 장비 없이 첨단 공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걸 좀 억지로 하는 게 그러니까 비싼 노광 장비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 장비를 가지고 여러 번 회로를 그리는 방식으로 미세회로를 구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노가다의 거의 결정판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수율이 박살이 납니다. 10% 20% 정도밖에 수율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중국으로 ASML의 장비가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그 자생을 하려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치고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의 A4 AI 모델 V4가 어느 정도의 이제 영향을 미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관련 이슈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끝으로 요것도 주목 포인트가 있는데 그 메디슨 황이 서울대와 LG 방문을 추진합니다. 이게 단독 기사로 딱 하나 나온 기사인데요. 피지컬 AI를 논의하겠다라는 거예요. LG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LG가 예전의 LG가 아니다.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급락한 거는 살짝 아쉽지만 LG 이노텍이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LG 전자도 좀 살아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로봇의 일관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게 LG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디슨 황은 젠슨 황의 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기 CEO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메디슨 황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메디슨 황이 서울대와 LG 방문을 추진한다라는 이슈에 있어서 LG 그룹주가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특히 그중에서 LG전자나 아니면 LG CNS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LG전자의 클로이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게 LG의 클로이드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현대차 그룹이죠. 마지막에 이게 해상도 좀 떨어지는 게 해상도가 좋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해상도 좀 떨어지는 게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근데 참 요렇게 보시면 이게 LG 로봇이 제일 없어 보여요. 그죠? 그냥 단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거 머리, 팔, 다리 다 달렸고 잘생겼습니다. 그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잘생겼어요. 사실 얼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보다 더 잘생긴 것 같고. 그죠? 그리고 팔다리 다 달렸고 걸어가고. 근데 LG 거 보면은 뭐 뭔가 얼굴도 이게 좀 약간 찌그러져서 웃는 모양이 있기는 한데 팔도 되게 길어요. 원숭이처럼 되게 길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예전에 그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LG가 기술이 없어서 다리를 안 붙인 게 아니고 가격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LG가 노리는 시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가 노리는 시장과 다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가 노리는 시장은 일단은 공장에 먼저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둘 다 공장용 투입 로봇. 네. 그리고 가정용으로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먼 얘기고 일단은 일하는 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클로이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집 안에서 굳이 걸어 다닐 필요 없어요. 바퀴로 다녀도 충분하거든요. 대신 원가는 훨씬 더 절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여전히 1억 넘는 걸로 비싸고요. 지금 요 클로이드는 2천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네, LG도 맘만 먹으면 다리 달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이제 엑사원이라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AI 기술로서 상당히 촉망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퓨리오사 AI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내 그런 AI 업체들, 리벨리온도 있죠. 이런 업체들과의 협업도 꾸준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로봇만 보고 굳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가정 맞춤형 로봇이다. 특히 가전의 LG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으로 이 기계를 연결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LG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한번 볼게요. 지금 유니트리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휴머노이드 업체입니다. 앞서 있다는 건 기술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보급화에 앞서 있습니다. 유니트리가 보급화를 빨리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격입니다. 실제로 유니트리는 비싼 로봇은 몇 천만 원 하지만 저렴한 로봇은 700에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700에서 800만 원. 요즘에 PC 값이 올라서
PC 최고 사양으로 맞추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최고 사양 PC를 맞출 가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유니트리의 행보가 중요한 게 앞으로 로봇이 가야 할 길을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지금 로봇 보급하는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매출액 보시면 요 파란색이 휴머노이드예요. 2024년부터 사족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족보행 로봇만 이제 이렇게 팔렸죠. 23년까지. 근데 24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족보행 로봇의 절반까지 판매됐고요. 25년에는 어때요? 역전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도 휴머노이드 시대가 올 날이 그렇게까지 멀진 않았다. 요걸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26년에는 비율이 어떨까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아직은 차트에 25년까지밖에 없지만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대가 아주 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항상 제가 이때 체크해드리는 넥스트레이드에서 뭐가 움직였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레이드를 한번 보면 자, 볼게요. 3시 반 이후입니다. 3시 반 이후에 어떤 종목이 움직였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동국제강 16%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원래 철강업체가 실적이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수출이 괜찮게 됐고요. 환율 효과도 있었어요.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됐고 수출된 품목에 대해서 돈을 좀 잘 벌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산 철강 공급 과잉은 해소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제강 같은 종목도 같이 딸려서 좀 올라갔죠. 자, 풍산홀딩스 5% 상승인데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풍산을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그렇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 풍산 인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정비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풍산 매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풍산홀딩스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풍산을 가져가게 된다면 탄약 부분에서의 일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그 부분이 이제 가능할지 공식 기사로도 나온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네. 공식 기사로는 네, 여기까지는 나온 게 없나요? 풍문 보도만 있네요. 네. 현재 위치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매각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영권 매각 관련된 이슈.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시 반 이후에 움직인 것 같고 명신산업이 요즘에 참 특징주로 계속 올라옵니다. 어제도 제가 체크해드렸잖아요. 넥스트레이드에. 이게 희한하게 본장보다 넥스트레이드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핫스탬핑 공법을 가진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차체 경량화. 테슬라 공급 비중이 60% 이상 가장 높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번에 컨콜에서 로보택시 관련된 얘기를 했죠. 예전보다는 살짝 보수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보급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효성중공업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전력기기 관련주는 진짜 무섭습니다. 현재가가 370만 원까지 찍히는데 이렇게 높으면은 제가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했죠? 액면 분할 기대감 가능합니다. 그 부분 혹시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K 오션플랜트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현대로템, 방산주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강주, 그다음에 M&A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들, 일부 제약바이오 이렇게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